특히 어르신들은 뼈이식이 보약인 줄 알아. 나 뼈이식 했냐 안 했냐고 자꾸 물어봐. 그래서 어르신 뼈이식 했어요. 근데 어르신들 뼈이식 보약 아닙니다.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을 하는 게 좋아요? 안 하는 게 좋아요? 뼈이식이 필요하신 분은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부위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람마다 달라요. 사람마다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그 뼈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뼈가 하나도 없어. 엄청 짧은 임플란트가 5mm, 6mm 이런 것짜리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본 보통 한 8mm 이상은 심거든요. 그리고 임플란트 직경이라는 게 동그랗잖아요. 그러니까 뼈가 너무 얇어. 그러면 직경 때문에 안 되고 뼈가 높이가 너무 짧아. 길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직경과 그 다음에 길이 요거에 뼈가 들어갈 만한 그 상황이 안 되면 뼈이식이 필요한 거죠. 근데 또 보면은 뼈이식이라는 게 특히 어르신들은 뼈이식이 보약인 줄 알아.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 뼈이식 했냐 안 했냐고 자꾸 물어봐. 그래서 어르신 뼈이식 했어요.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했다고 하면은 막 화를 내는 거야. 근데 어르신들 뼈이식 보약 아닙니다. 뼈이식이라는 거는 뼈가 길이가 안 되고 폭이 안 될 때 그거를 증강시켜 주는 거지 필요 없을 때는 오히려 그 뼈 넣은 가루가 감염원이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뼈이식을 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. 그러면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비싼 뼈를 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뼈가 딱 안 만들어지고 골마가지고 뼈이식이 제대로 안 되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뼈이식 하고 나서 금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근데 뼈이식 할 때 뼈이식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. 요 코 속이 비강이잖아요. 비강 옆에 여기 눈 아래쪽과 코 여기 여기 이 안쪽에는 텅 비어 있어요.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. 상악골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상악동 안에다가 뼈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. 상악동 뼈이식, 상악동 거상술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또 상악동 뼈이식 말고도 블럭본, 덩어리뼈를 떼서 뼈가 많이 필요한 자리에 옮기기도 하고. 근데 요즘은 근데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가 많잖아요. 한국 제품들은 자꾸 변화를 추구해요. 잔머리가 장난이 아닌 거야. 그래서 한국 제품들은 계속 뭔가 불편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. 물론 저는 아직까지 포기 못한 거는 뼈나 막 같은 거는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쓰고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스 뼈는 전 세계적으로 1등 뼈거든요. 가격대가 일반 뼈 가격보다 한 5배에서 어떤 7배나 높아요. 근데 저는 오랫동안 써왔고 물론 싼 뼈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냥 내 입안에 한다 치면은 뼈만큼은 확인된 걸로 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뼈이식 할 때 한 가지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 아셔야 되는 게 뼈이식을 할 수 있는 부위와 할 수 없는 부위가 나뉘어요.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뼈이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오시면 뼈이식을 해서 하는데 뼈이식도 안 될 정도로 다 망가져서 오시면 치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이미 했어. 전체로. 했는데 망했어. 또 했어. 또 망했어. 전체 임플란트 3번째로 저한테 맞는 거예요. 그럼 뼈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심잖아요. 많이 심어 드릴 수가 없어. 왜? 꽂을 데가 없는 거야. 그렇게 망가진 것도 뭐 의사 부분도 있겠고 환자 부분도 있겠죠. 이게 환자분도 뭐 조금 이상하면 빨리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야 되잖아. 2번째 임플란트를 하고 완전히 덜렁덜렁해서 뚝 떨어질 때까지 썼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됐겠어? 엉망진창인 거지. 물론 의사가 시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제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금 이상하면 빨리 병원에 가고 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. 뼈이식 무조건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뼈이식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해야 될 때는 하고 말할 때도 말. 그럼 이런 게 있어요.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 같은 거 했는데 어금니에 다시 염증이 생겨서 이를 뽑았어. 그럴 때 막 성격 급한 사람은 빨리 뽑자마자 막 심으려고 하잖아요. 어떤 경우는 기다렸다 심는 게 좋아요. 뽑는 날 바로 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뼈이식을 해야지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좀 3개월 있다가 뼈가 차면은 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는 3개월 뒤에는 뼈이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모든 경우가 뼈이식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치아가 이렇게 다 있는데 한두 개 빠지시는 분들은 이를 뽑고 뭐 뼈 상태에 따라서 3개월 또는 뼈가 많이 무너졌으면 6개월 또 길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뼈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 이거죠. 그런 경우는
기다리면은 뼈 이식을 안 하고 더 좋게 심을 수도 있어요. 그건 의사랑 의논 합의인데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를 뽑을 때 기다렸다가 뼈가 찰 수 있는 경우는 환자분한테 여쭤요. 이거 몇 개월 기다리면 뼈 이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기다리시겠어요? 아니면 빨리 하시겠어요? 물어보면 빨리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드리고, 아니 기다렸다가 뼈 이식 없이 하는 분들은 뼈 이식 없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.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뼈 가루를 한 알, 두 알 정도 넣고 뼈 이식했다. 이렇게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할 수 있죠. 특히 보통 엄청 싸게 하는 병원들은 이제 마케팅 포인트니까 뼈 한 알, 두 알 넣고도 뼈 이식했으니까 몇십만 원 더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눈속임에는 속지 마시라. 그건 말씀드리고 싶어요. 뼈 이식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뼈가 딱 보면은 그냥 일반인이 봐도 아 이거 뼈 이식 안 하고는 안 되겠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어요. 무조건 사람들이 엑스레이 보여주고 CT 보여주면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뼈 이식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뼈이식 아까 브랜드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? 써보니까 몇 년 이상씩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실패율이나 이런 거를 카운트를 해봤을 때 55년 동안 써왔던 개가 뼈 문제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어요. 또 막도 있거든요. 그 막은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또 이제 국산은 문제가 생긴 경우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 걸로 써야지 되겠다 해서 이제 좋은 거 씁니다. 예. 그걸 썼다 해서 무조건 뭐 실패한다는 전혀 아닌데 내가 조금 돈을 더 써가지고 그 확률을 줄일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.